방송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차길령이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인 한규만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자녀 양육을 위한 비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부모가 주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무심결에 하는 나쁜 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에서 무심코 나쁜 말 하는 거 많지요. 네. 특별히 이제 무시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넌 어쩜 애가 할 줄 아는 게 없냐라고 하는 말들,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럼 그렇지.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거야? 네. 라고 하는 투의 말투. 또 저게 뭐가 되려고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말들. 네. 또 하나 이제 명령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엄마가 그만하고 지금 책 읽으라고 했잖아. 빨리 책 안 읽어? 라고 하는 말. 네. 빨리 해. 하면 너 셋셀 동안에 안 하면 너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는 그런 행동들. 네. 또 뭐 그 외에 너 지금 뭐 하니? 엄마가 지금 공부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어떤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말들은 아이들에게 결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 속에서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떨 때 엄마의 행동에서 제일 싫은 모습이 나타나는지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 대답이 하나같이 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게 제일 싫어요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엄마가 아이들을 향해서, 또 부모가 아이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또 명령적인 말투를 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행동들, 네. 그런 행동들은 결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생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뭐가 강조되는 거냐면 내 입장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 아빠의 입장을 사수해서 명령하는 거고, 아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부모 입장 속에서 아이를 내가 크게 소리 지르고 잔소리해서 강압적으로 바꿔간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그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느냐?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는 말의 영향력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아이들은 거기에 마음속에 그대로 그 상처가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방송가족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쉽지 않다. 네. 키워보면 특히 이제 저도 아들 둘인데 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쉽지 않아도 꼭 그렇게 이제 그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부모가 되면은 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네. 리모컨이 다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네. 아내가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아내가 그냥 리모컨을 집어들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부모로서 내 기대치에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주면은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녀가 아들 둘, 딸 둘, 넷입니다. 네, 굉장히 넷이나 키우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예. 그러면 더 아마 이게 굉장히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죠. 넷을 키우면서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거는, 네. 뭐 아이들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성장해 준 걸 보면은 네.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네. 제가 넷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의 가지고 있는 신념은 뭐냐면은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감정 상태를 받아주는 대화. 네. 제 경험 하나를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배우기 전에 네. 상당히 많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좀 쥐어 잡듯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꼼짝 마야 됐었고, 네. 떠들면 안 되고, 만약 떠들면은 집에 와서 그날은 되게 혼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회초리를 들면은
뭐 발바닥을 뭐 40대 50대씩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 뭐 아니면 심지어 3살 4살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인가 우리 큰아이가 자기 동생을 야단을 치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네. 그 모습이 저한테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빠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바꿨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 강압적인 것으로 내 강한 말투로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아이에게 좀 그들의 감정도 받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좀 들어주는, 좀 귀를 열고 들어주는 그런 기다림의 마음들,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아이들 통해서 배운 거죠. 그러면서 첫째가 그러면 지금 몇 살? 지금 첫째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첫째를 키워서 대학교 1학년까지 됐으면 어느 정도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웠을 때 네. 효과가 있던가요? 지금도 전 큰아들하고 얘기할 때 편해요. 그리고 아이도 자기 사소한 얘기까지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네. 또 자기가 좀 문제가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싶으면은 저한테 어떤 기꺼이 가지고 와서 저랑 저희한테 와서 어떤 상의도 하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면은 그래도 제가 뭐 잘못했던 과거의 그 모습에서 많이 회복되긴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감사의 마음을 좀 갖고 삽니다. 그러면 사춘기도 좀 잘 지나갔나요? 네, 사춘기 때는 우리 큰애보다는 둘째가 저를 많이 속삭였죠. 아, 그래요? 예, 그 둘째가 제가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전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사춘기 때 한참 사춘기였던 둘째가 학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네 하면서 뭐 대안학교를 가겠다까지 심지어 많이 그랬었는데 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들어보면은. 네. 근데 제가 새벽 2시까지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한 달에 넘게, 2달에 넘게 그 아이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또 어른 입장에서 들으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울고 짜고 그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네.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 아이의 감정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려고 때로는 울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또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던 그 행동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둘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적성의 일들을 잘 찾아서 또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잘 정하고 잘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화가 나거나 네. 실망했을 때 네.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네.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부모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에 자녀가 못 미쳤을 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거고 화가 나는 것이고 뭐 짜증이 나고 거친 말들이 막 나가잖아요. 네. 근데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신념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조금 이런 상담 용어를 쓰면은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굳어져 있는 부모님의 기대치의 마음들. 근데 거기에 기대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그 상태에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화를 내기 이전에 그 아이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마음들을 조금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부모 입장 속에서는 그게 진정이 잘 안 되죠. 하지만 부모님의 이 생각 속에 먼저 그 아이가 저렇게 하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을 늦게 갔다. 네. 그래서 학원에 늦게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앞뒤 정황 모르고 일단 화부터 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앞뒤 정황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분명한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의 입장 속에서는. 네. 근데 그 아이의 입장은 다 무시해버리고 엄마 화난 것부터 생각해서 너 도대체 지금 어디야? 너 뭐 하는 녀석이야? 라고 짜증을 내면 그 아이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 감정 상태들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대화는 단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하다 보면 결국 부모의 큰 소리만 나게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화가 난다고 생각할 때 먼저 부모님들이 조금 인식해 줄 것. 내 마음속에 기준을 두고 있던 것들은 조금 뒤로 물러내고 먼저 원인과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면은 그리고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고 더불어 이제 부모님도 행복해지는 말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해지는 말. 네, 서로 감사합니다 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에모토 마사로 박사의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네.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참 재미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 네. 물을 떠다가 이렇게 양쪽에 두 컵에다 물을 떠다가 놓고 한쪽에다가는 사랑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의 언어의 말을 전달해주고 네. 다른 한쪽에 이 물이 담겨 있는 컵에다가는 부정적인 메시지, 그냥 나쁜 놈, 못된 놈, 망할 놈,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이 컵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네. 특별한 장치 속에서 이거를 얼려가지고 그 물의 결정체를 조사하는 실험 결과를 했어요. 네. 그 실험 결과 속에서 긍정의 언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말을 들은 컵 속에 있는 물의 그 결정체는 네. 육각수의 형태로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육각수의 모형으로 나타난 반면에 네. 이런 바보, 멍청이, 나쁜 놈, 넌 못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네. 그러한 그 물의 결정체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파괴되어진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 진짜 실험 신기하네요. 결과. 예. 네.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 또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이 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밥을 떠다 놓고. 밥을요? 예. 네. 쌀밥을 양쪽에 떠다 놓고 용기에 담아가지고 한쪽에다가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긍정의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 네. 다른 한쪽에다가는 부정적인 말로 뭐 밉다, 막이다,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 밥의 상태가 똑같은 일정 기간 지났는데 긍정의 말을 들은 밥의 상태는 반대의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의 상태보다 부패 정도가 훨씬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진짜 신기하네요. 불구하고 예. 네. 그런 결과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행복을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네. 부모로부터 긍정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저랑 만나서도 들었을 때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네. 어떠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무시게 하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오늘 이렇게 되게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괜히 내 몸이 힘들어지고 지쳐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예, 사람의 감정은 바로 그렇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언어를 듣고 긍정의 말을 들으면은 그 행동 자체도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나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좀 긍정의 표현들,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좋은 말들의 표현들. 오늘 너 학교 갔다 오냐고 수고했다. 잘 갔다 왔어. 더운데 참 애썼다. 엄마가 여기 시원한 음료수 준비해서 한잔 마시고 또 쉬었다가 또 네 할 일 해라라고 하는 말들. 네. 근데 학교 갔다 오자마자 다짜고짜 너 왜 이제 와? 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감정이 상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긍정의 언어를 먼저 조금 훈련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 자녀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말을 전하는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교원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차일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에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븐에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일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